남편 떠나고 10년, 70세에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어색했다. 70세의 나이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에 발린 연분홍 빛깔은 마치 10대 소녀가 처음 화장을 하는 것처럼 서툴렀다. 엄마 정말로 나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들려오는 큰딸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며 대답했다. 응,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실제로는 약속 시간까지 1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딸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하철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뵙게 되어 기대됩니다. 김철수 올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중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깔끔한 회색 카디건에 잘 다려진 바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빗어 넘긴 머리. 그의 모습에서 나와 같은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시는군요. 그의 인사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첫 만남치고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등산도 다니고 서예도 배운다고 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1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오랫동안 아무도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낯선 남자는 한 번에 내 마음을 읽어주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딸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큰딸 미선이, 작은딸 수정이, 그리고 며느리까지. 마치 가족 회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 앉으세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남자분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응, 그래. 좋은 분을 만났어. 엄마가 몇 살인데요? 70살이 넘어서 무슨 연애를 해요?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니? 내 반박에 딸들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하지만 곧 미선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 무덤에서 뭐라고 하실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은 늘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딸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막상 직면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과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게 욕심일까? 다음 날 아침 철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 가족들과 이야기는 잘 하셨나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이 반대해요.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혼자 뭐 하신다고 걱정만 하더군요. 그의 말에 나는 조금 위안을 얻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네, 천천히 가요. 그때부터 우리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딸들의 시선을 피해 집 근처가 아닌 먼 곳의 카페에서 만났다.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박물관을 함께 구경하기도 했다. 철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손을 잡는 것도 팔짱을 끼는 것도 모든 것이 내 속도에 맞춰졌다. 영희 씨, 우리 이제 6개월째 만나고 있네요. 어느 가을날 공원 벤치에 앉아 그가 말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빨라요.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들은 내가 그 남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 아들이 이번 주말에 집에 와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철수 씨의 말에 나도 마음을 먹었다. 저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 주말 나는 딸들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선아, 수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딸의 표정이 긴장했다. 아직도 그 남자분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미선이의 질문에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그리고 그분이 정말 좋아. 아빠와는 다르지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야. 엄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날 이후 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철수 씨도 아들과의 대화를 마쳤다고 했다. 처음엔 놀랐지만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며 지지해 준다고 했다. 영희 씨,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철수 씨가 제안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아이들이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물론이죠. 천천히 가면 돼요. 겨울이 되었다. 우리가 만난 지 8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철수 씨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철수 씨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나를 보더니 당황스러워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시군요. 네, 정영희입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세요. 수술이 필요한데. 그 순간 내 마음은 무너졌다. 이제 막 시작한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선이가 병원으로 왔다.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엄마, 그분이 정말 소중하시구나. 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할머니가 아닌 여자로 봐주시는 유일한 분이야. 미안해요, 엄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철수 씨가 깨어났을 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영희 씨, 걱정 많이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건강관리 잘해야 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퇴원 후 철수 씨는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나도 그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병문안을 다니면서 딸들도 철수 씨를 알게 되었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수정이가 말했다. 뭐가 달라졌는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웃음도 많아지셨고. 딸의 말을 듣고 나는 거울을 봤다. 정말로 내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봄이 왔다.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철수 씨는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데리고 갔다. 영희 씨, 우리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나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병원에 있을 때 생각해 봤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함께 하고 싶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놀라겠지만 우리를 이해해 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상외로 조용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반대 안 할게요. 미선이가 먼저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시고 재산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현실적인 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런 건 다 생각해뒀어. 너희들 몫은 그대로 두고 내 몫만 철수 씨와 나누어 쓸 거야. 결혼 준비는 간단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고 예식장 대신 작은 식당을 빌렸다. 양가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가 있었다. 70세의 새 신부라니 정말 신기해요. 친구 순자가 축하하며 말했다. 나도 신기해.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부럽기도 하고 용기도 대단하고. 나도 혼자 사는데 용기 좀 나눠줘. 결혼 후 우리는 철수 씨 집에서 살기로 했다. 내 집은 큰딸에게 물려주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일상이 즐거웠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같이 뉴스를 보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 둘이서 짧은 여행을 가기도 했다. 영희야, 고마워. 어느 날 밤 철수 씨가 말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나 혼자였으면 그냥 외롭게 늙어갔을 텐데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70세가 되어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차분하고 더 소중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나이에 새 장가를 갔대요. 부끄럽지도 않나? 자식들은 뭐라고 그냥 둬?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겠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다. 내 행복이 더 소중했다. 집에 와서 철수 씨에게 이야기하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맞는 말이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했다.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다. 미선이의 아들 준호였다. 대학생이 된 준호는 새할아버지에게 관심이 많았다. 할머니, 새할아버지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인터넷으로 만났어. 할머니도 인터넷 써요. 요즘 세상에 인터넷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니? 준호는 신기해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처음에 무섭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혼자 늙어가는 거였어. 엄마가 처음엔 많이 반대했다고 하던데. 응. 엄마도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줘. 저는 할머니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으시고.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젊은 세대가 내 선택을 이해해준다니. 그해 겨울 철수 씨가 또다시 아팠다. 이번에는 폐렴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아프게 되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높아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갔다. 영희야, 미안해. 자꾸 아파서. 무슨 소리예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부부잖아요. 서로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젊을 때처럼 여행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철수 씨가 말했다. 영희야, 나랑 결혼해서 후회 안 해? 무슨 소리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나도 그래.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머리 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다. 지금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75세와 77세의 노부부가 되었다. 몸은 예전보다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가끔 딸들이 놀러오면 우리 부부를 보며 놀란다고 한다. 70세가 넘어서도 서로를 챙기고 웃고 사랑하는 모습이 신기하다고.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제도 수정이가 그런 말을 했다. 응, 행복해.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정말 소중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사랑도 끝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 조건 없는 돌봄, 변함없는 지지,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것의 소중함을. 70세에 시작한 나의 두 번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주름진 손을 잡고 구부정한 등을 서로 토닥이며 흰머리가 성성한 채로 함께 웃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지금도 철수 씨는 내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는다. 따뜻하다. 살아있다. 함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70세든 80세든 마음만 열어두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증명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혼자서 외로워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보라고 말하고 싶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고 주변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열어보라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처럼.